미군은 대이란 전쟁의 중요 승부처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미사일 기지들을 일명 벙커버스터 지하 관통탄으로 타격했습니다. 한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문호가 오랜만에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모두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의료 단체들이 요구해온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취업 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를 담은 법안이 연방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의사협회는 2036년까지 최대 8만 6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에서 IC의 영장 없는 사유지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부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한인 여성과 배우자가 주택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습니다. 경찰 특수기동대가 출동해 최루가스와 비살상탄을 이용해 체포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군은 대이란 전쟁의 중요 승부처가 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미사일 기지들을 일명 벙커버스터 지하 관통탄으로 타격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는 어제 X 계정을 통해 몇 시간 전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안을 따라 있는 이란의 강화된 미사일 기지들에 5,000파운드급 지하 관통탄 여러 발을 성공적으로 투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지들에 배치된 이란의 대함 순항 미사일은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국제 선박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었다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지하 관통탄은 토양이나 암석, 철근, 콘크리트 등을 깊이 관통한 뒤 폭발해 지하에 있는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무기로 벙커버스터로 불립니다. 미군은 지난해 6월 이란 내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서 B2 전략 폭격기를 동원해 GBU-57 벙커버스터를 투하하며 지하 핵심 시설을 파괴한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 의존도와 미국의 안보 기여도를 언급하며 동맹국을 강하게 압박했으나 이들이 선뜻 응하지 않자 이날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에 SNS 트루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대이란 전쟁에서 거둔 성취들을 강조한 뒤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며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용 물질을 탈취하거나 파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작전이 성공할 경우 대통령의 승전 선언 명분이 될 수 있지만 현대 군사작전 가운데 가장 위험할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물질 원료로 가공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하는 듯한 발언을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 공격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논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기 직전 단계였으며 앞으로 핵무기를 이스라엘과 미국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지난 16일 취재진을 만났을 때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1시간, 하루 내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유력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60% 순도를 지닌 농축 우라늄 440kg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핵폭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순도 90%에 몇 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며 현재 보유량으로 핵탄두 9개에서 10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의회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할 작전은 특수부대가 직접 들어가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상작전은 전혀 두렵지 않다며 특수부대가 현장에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핵물질 탈취 파괴 임무는 현대전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일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은닉된 우라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관 용기가 파손될 경우 맹독성 방사능 가스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들이 서로 밀집해 있을 경우 연쇄 핵반응이 일어날 위험마저 도사린다는 지적입니다. 한동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영주권 분호가 오랜만에 상당 부분 개선됐습니다.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 모두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전문직의 영주권 접수 가능일이 오픈되는 등 큰 폭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취업이민은 1순위와 2순위의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도 모두 오픈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4월 문호에서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2024년 6월 1일로 8개월 진전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오픈됐습니다.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케이스는 4월 중에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21년 11월 1일로 동결됐으며 접수 가능일은 2022년 8월 1일로 1개월 10일 진전됐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 문호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2021년 7월 15일에서 2022년 7월 15일로 1년 앞당겨졌으며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도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이 크게 진전됐습니다. 가족이민 1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2017년 9월 1일에서 2018년 3월 1일로 진전했고 비자 발급 우선일자도 2016년 11월 8일에서 2017년 5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가족이민 2A순위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오픈됐으며 2B순위의 비자 발급일과 접수 가능일도 모두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 3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2021년 12월 22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1월 22일로 진전됐습니다. 4순위 역시 비자 발급일은 5개월, 접수 가능일은 2개월가량 진전했습니다. 의료단체들이 요구해온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취업비자 수수료 면제 조치를 담은 법안이 연방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의사협회는 미국에서 2036년까지 최대 8만 6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외국인 의사 및 간호사에 대한 비자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전문직에 대한 H-1B 비자 발급 수수료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병원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병원들은 통상 매년 7월 1일자로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및 미국 의과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새 레지던트 기수를 선발합니다. 외국인 의사 다수는 농촌 및 의료 소외 지역과 미국 의사들이 기피하는 1차 진료 등 인력난이 심한 의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협회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 회장은 내가 사는 곳은 의료 소외 지역인 미시간주 플린트 지역이라며 이 지역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생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농촌 지역 사회는 충분한 의사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2036년까지 최대 8만 6천 명의 의사가 부족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2022년 현재 이민자 출신 간호사 50만 명이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 면허 등록 간호사 300만 명의 6분의 1에 달합니다. 연방의회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의 영장 없는 사유지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부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입니다. 텍사스주 민주당 소속 비센테 곤잘레스 연방 하원 의원은 16일 ICE와 국경 순찰대 등 이민 단속 기관이 주택 등 사유지에 진입할 경우 판사가 서명한 사법영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내부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개된 ICE 내부 메모에 따르면 요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들어가 체포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물리력 사용도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곤잘레스 의원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이민 단속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텍사스와 미네소타 등지에선 행정영장만으로 주택에 진입해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소송과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선 연방 요원들이 울타리를 넘어 주택에 들어가 부모를 체포했다는 주장과 함께 DHS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미네소타주에선 무장 요원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주민을 체포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한인 여성과 배우자가 주택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경찰과 총격전까지 벌였습니다. 경찰은 특수기동대까지 출동해 최루가스와 비살상탄을 이용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미네소타주 스위프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36세 한인 여성 수진 김 코벳과 32세 남성 브랜든 제로드 코벳은 1급 살인 미수와 폭행 및 살상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9시 15분쯤 애플턴 루스 애비뉴 인근 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이들이 한 주택을 향해 최소 15발 이상의 총격을 가한 뒤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당시 셰리프국 소속 요원 2명이 현장에 도착해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접근하자 요원들을 향해 갑자기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요원들도 즉각 총격으로 대응했고 특수기동대까지 투입됐습니다. 기동대 요원들은 4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최루가스와 비살상탄을 이용해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셰리프국 관계자는 두 사람은 수시간 동안 이어진 투항 요구를 거부했다며 대치 과정에서 막대기로 땅을 계속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는데 약물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총격 전으로 루스 애비뉴 인근 병원과 학교, 시 정부 건물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더글러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보석금은 $1,000,000로 책정됐으며 오는 23일 인정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틀 페리에서 30대 한인 여성이 자신의 전 시어머니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교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틀 페리 경찰서는 지난 16일 낮 12시께 리버티 스트리트 선상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용의자로 퀸즈 플러싱 출신의 37세 한인 여성 하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전 며느리인 하 씨는 아파트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인 전 시어머니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고 화장실로 도망치려 한 피해자를 붙잡아 헤어드라이어 코드로 교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얼굴에 피가 나고 양쪽 눈이 크게 붓는 등 머리와 손, 목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채 해켄색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피해자가 한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하 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보석과 금괴 등 $5,000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원 미상의 남성 동행자와 함께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에게는 가중폭행, 주거침입, 강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 위반 등 7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구치소 기록에 따르면 하 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밀린 지하철 공사 자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 거부로 10만 명이 넘는 뉴욕 시민들의 출퇴근길과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주 정부기관인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어제 연방 정부가 기존에 약속했던 약 $6,000만 규모의 지하철 건설 공사 자금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TA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금 동결 때문에 맨해튼 지하철 확장 사업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TA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총 $69억 들여 지하철 2번가 노선을 이스트 할렘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MTA는 자금 지원이 즉시 재개되지 않으면 연쇄적인 지연과 비용 증가로 도미노 효과가 우려된다며 동결된 자금 지원 재개와 함께 그동안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간접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뉴욕 민주당과 정치적 갈등 끝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허드슨강 지하터널 건설 사업 등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통부는 MTA가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관한 새 연방 정부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하느라 지원이 늦어지는 것이라 밝혀왔습니다. 이에 대해 MTA는 이미 새 규정을 충족했다는 입장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성명에서 10만 명이 넘는 뉴욕 시민들의 출퇴근길과 노동조합원 수천 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다며 뉴욕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등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를 지적하며 대법원을 옹호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휴스턴의 라이스 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적대감은 위험하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비판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고 이는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난달 대통령이 대법원의 관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후 공개적으로 대법원과 대법관을 비판하며 불만을 표출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에는 최근 식료품 매장과 약국 등에 설치되어 있는 셀프 계산대 세대당 직원 1명 배치를 의무화하고 고객이 셀프 계산대를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의 수도 15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하루 최소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파리아스 의원은 조례안 취지에 대해 일자리 보호와 소매 절도 억제 등을 내세웠습니다. 셀프 계산대에 직원이 없을 때 절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고객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미 슈퍼마켓 연합은 셀프 계산대를 선호하는 고객도 있다며 절도 예방을 위해서라면 범죄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명 결혼 정보업체 선호가 해킹 공격을 받아 웹사이트 회원 프로필 사진이 임의로 변경되고 매칭 기록이 사라지는 등 시스템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미주 지역에선 약 1000명의 회원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호 측은 지난 4일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일부 데이터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6일 회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 등 총 6차례 안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웹서비스 보안 분석 결과 회원 데이터베이스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며 사건 발생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 개인정보 악용이나 추가 피해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이 미국 전역에서 1시간, 3시간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약 2,000개 지역에서 3시간 배송을, 그중 수백 곳에서 1시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이나 한적한 소도시에도 빠른 배송 옵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1시간 배송 서비스 가격은 프라임 회원은 $9 99센트, 비회원은 $19 99센트이며 3시간 배송은 각각 $4 99센트, $14 99센트입니다. 아마존은 몇 달 내 전국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위협이 커지고 배송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이 같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8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 32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 중에 비가 내리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